박터균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 균이 어떤 건지 대략 저희가 알고 있긴 한데 한국인들에서 왜 이렇게 유난히 많은지 참 궁금해요. 그렇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헬리코박터 다들 얘기 들어보셨는데 네.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우리나라 분들에게만 유난히 헬리코박터균이 많은 건지. 그렇죠. 그럼 그 미국인들에서는 얼마나 많고 이제 한국인들에서는 얼마나 이 균이 흔한 건지 보면 네. 보통 미국 분들은 한 10분이면 한 3분, 4분 뭐 그 정도에 지나지 않은데 네. 한국 분들은 뭐 10분 중에 한 6분 내지 7분 정도는 네. 이 균을 가지고 있다, 복균하고 있다, 아니면 예전엔 치료받으신 경험이 있다. 네.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왜 헬리코박터 세균이 왜 특히 우리나라 분들을 좋아하는 건지. 네. 그러게요. 그렇죠. 네. 이 균이 특별히 우리나라 분을 좋아할 이유는 없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 분들한테 이 균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네. 잘은 모르지만 아마 이 식생활 습관이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네. 우리나라 분들은 다들 이렇게 사이좋게 네. 드시죠. 음식 드실 때. 나눠 드시죠. 그렇죠. 같이 뭐 이제 찌개도 드시고 네. 반찬도 드시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 중에서 한 분이 균이 있다 보면 네. 그 균이 이제 같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른 가족들한테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의 문화가 또 이럴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쪽으로 약간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좀 한국인들에게서 많다라고 하셨는데 헬리코박터균이 내 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제일 궁금해요. 그렇죠. 검사 많은 방법. 분들이 네. 그냥 일반적인 피 검사를 하게 되면 네. 헬리코박터균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네. 사실 피 검사는 정확지 않고요. 네. 가장 요즘에 이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 그 호기 검사를 해서 내쉬는 숨을 이용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이제 그 대변을 이제 채취해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좀 네. 번거롭죠.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염증이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되면 네. 이제 그분을 집중적으로 조직 검사를 해서 이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이제 균이 아닌가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호기 검사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좀 간단하면서도 정확하다라고 예, 하셨어요. 호기 검사는 뭐 불편한 거 전혀 없으시고요. 네. 보통 그 검사에 소요되는 그 시간은 한 15분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고 굉장히 검사가 예민하기 때문에 네. 위안에 균이 조금만 있는 경우에도 이 검사로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만약에 검사를 해서 헬리코박터균이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 치료 약물 복용 기간이 좀 궁금하고요. 혹시라도 있을 부작용도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헬리코박터가 나오면 그냥 네. 이제 저절로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맞아요. 가지시는데 사실 그럴 가능성 굉장히 떨어지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뭐 무슨 요구르트 같은 거를 드시면 네. 요구르트 드시면서 이 균이 좋아진다는 얘기도 들으시고 네. 그 요구르트 같은 거로서 혹시 치료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건 입증된 방법은 아닙니다. 아니군요. 그래서 지금 의학적으로 입증된 치료 방법은 네. 그 위산 분비 억제제랑 네. 항생제를 몇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보통 치료 기간은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드시게 되면 네. 균이 다 제거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균 네. 치료가 끝나고 난 후에 네. 보통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호기 검사를 하셔서 네. 균이 완전히 다 제거가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기간을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 약 먹고요. 뭐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경우 있으세요?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약 드시면서 네. 고생 보통 뭐 약을 드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이제 부작용을 경험하시는 건 아닌데 그렇죠. 보통 한 10분 중에 한 2분, 3분 정도는 네. 굉장히 입이 쓰시다고 이제 불편해하세요. 입맛이 네. 떨어지고 어떤 분은 심한 분들은 미습거리고 속도 쓰리고 네. 구토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또 심한 경우는 이 설사가 또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약 드시는 동안에 네. 일시적으로 생기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보통 약을 끊으시게 되면 이제 증상은 다 없어지게 되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증상 때문에 약 드시는 동안 굉장히 고생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보통 그러면 매일 드시는 것보다 네. 하루 정도 드시고 한 2, 3일 정도 쉬셨다가 이렇게 그렇군요. 꾸준히 끝까지 다 네.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치료 후에 아까 다시 한번 한 달쯤 와봐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때는 이제 호기 검사만 하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이제 호기 검사를 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제일 간편하고요. 네. 대변 검사로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뭐 바쁘셔서 호기 검사를 못 오실 경우에는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네. 다시 내시경 검사하시면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것이 참 일단 침투하면 꼭 치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헬리코박터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사실 위암 때문에 다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네. 보통 헬리코박터를 꼭 치료해야 되는 가장 주된 원인은 네. 헬리코박터가 이제 위암을 일으키는 그렇죠. 균이죠. 네. 근데 헬리코박터가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있다 보면 이제 급성 위험에서 이제 만성 위험으로 넘어가게 되고 만성 위험에 이제 또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장 상피 발생이 되는 단계로 진행을 하고 네. 거기서 더 심해지면 이제 이형성 네. 위험의 가장 심한 단계죠. 그러고 그렇죠. 나서 이게 더 심해지면 나중에 이제 조기 위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